만약 여러분들이 LG화학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혹은 투자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LG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LG화학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5위에 해당되는 기업이고요. 어제 실적 발표한 이후로 오늘 6%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는 LG화학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LG화학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혹은 투자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LG화학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간단하게만 점검해보면 LG화학은 시가총액이 42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현대차가 41조, 네이버가 40조, 삼성 SDI가 39조니까 이 회사들을 중심으로 5위권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화학의 매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42조 원 정도 되니까 대략 매출액 정도의 시가총액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구나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연초에 77만 원이던 LG화학의 주가는 3월 달에 43만 원까지 하락했다가 오늘 기준으로 60만 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주가가 앞으로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관심이실 텐데, 주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앞서서 LG화학이 어제 발표한 실적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G화학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 부분에 대한 실적인데요. 작년 2분기 5.2조 원 수준이었던 매출이 이번 분기에는 6조 원까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업이익은 1.3조 원 수준에서 5천억까지 빠졌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은 5.2조 원에서 6조 원까지 15% 상승했고요. 그런데 이익은 1.3조 원에서 0.5조 원으로 무려 61%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률 역시 25% 수준에서 8.6%까지 낮아지게 된 거죠. 안 좋은데요? 이렇게 안 좋았는데 주가는 왜 올랐을까요? 자, 이 화학 부분의 실적이 안 좋아진 이유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대표적인 NCC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NCC 회사라는 것은 납사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납사가 뭐냐라고 보시면 쉽게 말하면은 사우디에서 가져온 원유를 끓이다 보면은 나오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찐득찐득한 검은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납사를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열분해 공정에다가 넣어가지고 끓입니다. 끓이다가 급냉을 시키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요, 대략 이런 모양들이 나옵니다. 이 모양들을 우리가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한 기초 소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모양의 기초 소재를 녹여서 또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온돌 파이프라든지 혹은 포장재와 같은 그런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LG화학의 화학 부문은 납사를 가져와 가지고 그 물건을 끓였다가 식혔다가 뭐 해가지고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초 소재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LG화학이 왜 수익성이 이렇게 안 좋아졌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2분기 동안 유가는 계속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납사 가격이 올라가면서 마진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또 경기는 안 좋아진다고 하니 이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수요도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25%였던 마진이 8.6%까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거죠. 그런데 LG화학은 NCC 회사 중에서도 좀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ABS라고 하는 고기능성 소재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이 아니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자제품이라든지 자동차, 건축 자재와 같은 고부가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초 소재를 만드는 것이 AB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범용 플라스틱이 아니고 조금 더 수익성이 좋은 플라스틱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처럼 화학 시황이 안 좋아질 때 다른 회사에 비해서 수익성을 잘 방어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사실 이 정도의 수익성이면 다른 회사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LG화학이 만드는 대표적인 화학 제품인 ABS, PVC와 같은 제품의 스프레드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는 올라가서 원재료 부담은 커지는데 제품의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 마진이 스퀴즈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업 부분인데요. 첨단 소재 사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소재 사업 부분의 매출은 작년 2분기 때 1.3조 원에서 이번 분기에는 2조 원까지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960억에서 3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매출은 53% 성장, 이익은 3.4배 성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률이요 7.4에서 16.6%까지 올랐는데 가만 보면 과거에 쭉 보면요 아무리 첨단 소재 부분이 좋다고는 해도 7.4%, 4.2%, 0%, 10% 넘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16.6%나 나왔지? 라는 의심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혹시나 이 마진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LG화학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고 여러 가지 가정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지 다른지를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의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했죠? 약 42조 원입니다. 그러면 LG화학은 왜 42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표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각 증권사별로 각 사업부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LG화학의 목표 시가총액은 대략 50조 원 정도 됩니다. 50조 원에서 53조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가 30조 원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기준으로 약 97조 원의 시가총액을 인정받고 있는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LG화학은 80%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 볼까요? LG에너지솔루션은 100조라고 치고 80% 들고 있다고 치면 80조 원입니다. 자, 우리 집이 있는데요. 우리 집 안에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금덩이가 있는 겁니다. 그 금덩이의 가치는 대략 시장에서 80조 원 정도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집이 42조 원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LG에너지솔루션의 할인율을 60에서 7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LG화학이 들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에이 그거 가치 없어 라고 하면서 60에서 70% 정도를 할인을 때려버린다는 얘기죠.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LG화학의 화학 부분의 가치입니다. 자, LG화학의 화학 부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해 봤더니 증권사별로 10조 원에서 17조 원 정도 수준까지를 인정해주고 있네요. 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LG화학의 화학 부분과 비슷한 캐파, 그러나 이제 물론 수익성은 다르지만 비슷한 캐파를 가지고 있는 롯데케미칼의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6조 원입니다. 그러면 LG화학의 화학 부분은 어느 정도 가치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6조 원? 그런데 16조 원? 12조 원? 2배? 3배?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첨단 소재인데요. 첨단 소재 사업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의 수익성이 계속되느냐, 얼마나 증설을 계속하느냐, 성장을 계속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와 같은 회사들이 있을 텐데요. 이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좀 안 되는데요. 증권사에서 LG화학을 평가할 때는 14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의 수준을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에너지솔루션을 30조 원 정도 인정해주면 약 50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이 적정하다라고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 여러분들이 LG화학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혹은 투자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매크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화학 부문의 실적이 유가가 올라가는데 경기는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마진이 안 좋아졌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유가도 하락하고 경기도 생각보다 덜 안 좋아지면서 좋아질 경우에는 마진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즉 LG화학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크로의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그 매크로의 도움을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첨단 소재의 적정한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수익률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그래서 첨단 소재의 가치가 16조 원, 18조 원 이 정도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80조 이상의 가치를 갖는 LG에너지솔루션을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언제 LG화학 주주 것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냐, 그래서 할인을 60에서 70% 하지 않고 10%만 줄여서 50%만 할인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주가는 많이 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LG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LG화학 투자를 검토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매크로 이야기만 하다가 개별 주식 이야기를 하려니까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도 해주시면 쑥스러워도 계속 할 거고요. 만약에 응원 안 해주시면 안 할 거예요. 지금까지 LG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기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